엘리베이터 사용료 있잖아요. 그거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처리 안 되는 거 아세요? 좋다. 그러면은 내가 지출하는 거니까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해달라. 아마 지출에 대한 증빙하는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시티 현장 철거한 날입니다. 스타시티는 다른 아파트들이랑 조금 다른 아파트 운영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늦게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관리 규약이 조금 이렇게 센 아파트들은 아침에 일찍 시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인테리어 하실 때는 우리 집 아파트 인테리어 하려면은 효율이 조금 안 나오겠네. 요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철거하기로 했는지 한번 간단히 둘러보고 요즘 영상에서도 한번 보시긴 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죠. 덧방을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덧방이 될까 안 될까, 이거 판단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한번, 요거 보시면 이제 크랙 같은 거 보이시죠? 요 크랙이 보이면은 여기에는 덧방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이렇게 쳐보면은 미세하게 서걱서걱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다가 그래서 그런 건 좀,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일수록 석고로 해놨거든요. 석고 마감으로. 합판 마감으로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덧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저랑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타일팀이랑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이 부분만 빼고는 지금 다른 데는 덧방이 괜찮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좀 한번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띄어져 있는 변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내부 부속 교체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변기는 요즘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부까지 털어가지고 다 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항상 살려 두셔야 된다는 거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요 가벽은 다 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요즘에 그 고용량 가전제품을 집어넣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좁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좀 털어내고, 그래서 아래쪽을 타일로 좀 할지 좀 돋아 올려야 될지 요거는 조금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철거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철거팀보다는 타일팀에서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설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타일팀에게 저는 요청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렇게 보시면 장비 이렇게 나오죠. 아주 헤비한 느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공구들도 이렇게 전동 공구들 들어와야 되니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PP마대, 그리고 아파트 규정상 이런 데다 담아가지고 버려도 돼요 하는 아파트가 있고, 다라이, 아니면 무조건 마대 작업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마대 작업을 해야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규정이 좀 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라든지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좋고, 이제 요것도 걷어내기로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걷어내기 시작하면은 다 털어내야 되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기구만 철거하고 덧방 위주로 가자고 했는데, 요거 있죠, 요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요 사이즈가 지금 애매한 부분이 딱 여기거든요. 만약에 직각으로 된 제품밖에 현재 시중에 돌지 않는다, 이런 건 뭐 또 수입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얘는 빨리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재사용하거나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일 팀에서 오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확인을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하고 고객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바꿔서 좀 정리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 처리를 할 때 내가 지시한 내용,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작업자들한테까지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이랑 말씀 나누고 나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우리 철거팀한테도 말씀드리고 전기팀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팀들끼리 공조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요 부분을 털어내는데 여기가 가벽이라서 미리미리 이제 여기를 털면은 여기에 전기 설비가 막 얼기설기 있을 거예요 라는 자료 정보를 고객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팀한테 전달을 하고 요런 게 유기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놨을 때는 인테리어가 문제없이 싹 지나가는데 반셀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설픈 업체 특히 어설픈 현장 소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연계라든지 다음 팀이 먼저 와가지고 확인도 좀 해주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으면요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일량이 자꾸 확장이 돼가지고 많아진다던가 보통 일량은요 인테리어 업체가 일부러 늘리진 않습니다. 보통 고객님들의 니즈가 생기면서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안 되는 거는 현재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는 없고 대신에 금액과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 금액과 비용은 똑같은 말이군요. 네. 그래서 금액과 기간이 이제 늘어나는 건데 금액은 글쎄요 뭐 돈이 있으면 하면 그만인데 그 해당 디테일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다행히 스케줄 안에서 우리 팀들의 인력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목공이 뭐 3345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일이 적어지면 뭐 3321 사람 수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상회하는 디테일이다. 그랬을 때는 현장 소장이라든지 담당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이제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얘기를 해가지고 일 양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넘기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루틴이 박살나는 순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핸들링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어떤 여유와 일의 양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고객이 푸시를 하는 순간 그 현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아파트. 제가 사실은 조금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그리고 뭐 공사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부시면은, 그걸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그 엘리베이터 사용료 있잖아요. 그거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처리 안 되는 거 아세요? 그거 다 그냥 자기들 주머니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세금 처리도 안 하고.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보통 살면 관리 비용을 내잖아요. 그 관리 비용에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이 됐건 택배를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이 됐건 뭐가 됐든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또 달라는 거거든요. 좋다. 그러면은 내가 지출하는 거니까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해달라. 아마 지출에 대한 증빙하는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관리소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관리소는 우리가 고용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그분들이 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갑이지. 그러나 규약은 있겠죠. 관리 규정은 있겠죠. 규정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돈을 요구하거나 근데 말도 안 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아파트 뭐 보증금이라는 항목으로 제가 그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웃겨요. 와가지고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 게 누락돼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기를 안 쓴다, 가스레인지를 안 쓴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업체에다가 그 면허 업체에다가 가스 설비 배관 다 없애버리고 진행을 하면은 가스 감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가스를 쓰진 않지만 가스 감지기가 없으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하고서 공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것도 웃긴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뭐 법적으로 그래요.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가스를 쓰지 않는 공간이지만 가스 감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번개가 치지
좀 말이 좀 그런가? 어쨌든 뭐 말이 안 되는 저도 예를 들어보면 번개가 치지 않는 곳에 번개 감지기를 달아야 합니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시죠?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이거 어긴 거야. 뭐 좋아요. 안 쓰는 거지만 뭐 써야 된다라고 뭐 그게 관리 규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법적으로 뭐 건축법상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스를 안 쓰는 곳인데 가스 감지기가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뭐 그거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관리 보증금에서 빼죠? 공사 보증금에서 빼죠? 전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야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 신고를 하던가 말을 안 들으면 아니면 뭐 조치를 해가지고 이건 다루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가 왜 공사 보증금에서 그 돈을 빼죠?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뭐 사기꾼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참나 그게 사기예요. 이것도 사기예요. 지금 인테리어 보면은 공사들 엄청 하잖아요. 거기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공사 보증금에서 그걸 빼가지? 네. 그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사기로 신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누가 거래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 안 끊어주고 세금계산서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도 그런 부분, 돈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론 여기도 엘리베이터 비용을 냈겠죠. 고객님이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물어봤을 때 현금 영수증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떤 아파트든 마찬가지고. 일의 연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다가 약간 얘기가 빠졌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규정에 며칠 전까지는 그래도 얘기하고 보양도 하고 규정이 있잖아요. 고객님은 다 그 규정대로 했어요. 네. 그런데 10시부터 이사를 나간답니다. 근데 9시 반부터 진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30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도 무슨 소리냐? 네. 9시 반부터 공사 시작하라고 해서 9시 반부터 진입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걸 지키는데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왜 진입조차 못하게 하냐? 왜 엘리베이터를 쓰지 못하게 하느냐? 난 엘리베이터 비용까지 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웃긴 겁니다.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30분의 시간 동안 저도 이제 9시 반 넘어서 들어오고 뭐 그거는 규정이니까 지키면 좋은 건데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관리사무소에서 그 얘기를 어제 했어요. 오늘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 직원들 오늘 아침 뭐 브리핑 하든 뭘 하든 10시부터 이사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10시 이후부터는 쓸 수가 없고 사전 준비 때문에 정신 없어서 뭐 9시 반부터 보통 우리가 맞긴 하는데 이 현장에서 공사가 있다고 하니 아침에 9시 반부터는 장비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빠르게 내가 고객님이랑 이야기를 했다. 이 내용이 1층에도 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을 안 해놔요. 처우팀이 아침에 와가지고 벌써 2시간 전에 와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하는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이제 막 차도 차고 그러니까 정신없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인지 몰라도 관리하시는 분인지 몰라도 자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빼라는 거예요. 10시부터 이사해야 되니까 9시 반부터 올라가는 건 난 모르겠고 들은 바가 없고 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테리어 업자는 완전히 슈퍼을이에요, 슈퍼을. 고객님께서 아니 내가 신고도 하고 서류도 내고 동의서도 받고 어제 전화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잠깐 팀 올라와가지고 장비 세팅 때문에 엘리베이터 한 2번 정도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조차 전달을 안 해놓는 수준. 결론은 그겁니다. 아파트 관리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은근히 돈 요구하고
예, 갑질하고 막 쳐들어옵니다. 공사하면은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막 들어와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다 우리 쪽은 예, 지켰는데, 고객님은 지켰는데 전달도 안 해놓고, 엘리베이터 비용, 저는 엘리베이터 비용 받는 거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장비 올리고 잠깐 불편을 좀 주는 건 있겠죠.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웃분들한테. 그런데 그래도 다 해요. 예. 네. 오히려 잠시만요. 팀장님 잠시만요. 음악 조금만. 네. 이게 저기라서 저기 뭐야 노딱 붙어가지고. 노딱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저는 평소에 내는 거고, 예, 물론 더 달라고 하면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는데, 작업자들 엄청 쓰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디는 엘리베이터 쓰지 마라, 무조건 뭐 바깥으로 뭐 해라.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뭐 계산서 발행도 안 해주고, 현금 영수증도 안 해주고,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공사 보증금 그런 식으로 갈취해가고. 이게 불법이고 이게 사기 같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그냥,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또 우리 탈팀 오셨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